혹시 예전에 90년대 화제 인물 중에 이승이란 이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전 라보라예요. 라보라. 미국계 한국인 플레이보이 모델이었는데요. 입국할 때 공항에 취재진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그야말로 신드롬.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승이에요. 이분 광고도 여러 개 찍었거든요. 오늘 주제인 이 백화점과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6개월에 1억, 당시 기준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고요. 전면 광고에 딱 등장했는데 너무 파격적이었는지 시민단체들이 불매운동하겠다 반발을 하고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 사진들은 다 폐기됐고요. 이 백화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논란이 될 만큼 파격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가격 파괴, 인사 파괴, 서열 파괴, 사운도 파격인 게 대기업 사운드를 보면요. 인재제일, 인화단결, 도전정신, 개척정신 뭐 이런 거잖아요. 다 점잖고 위험 있고 근데 여긴 삼촌떡도 싸야 사먹는다 이런 거였어요. 허세 집어치우고 유통은 실전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지금은 주인이 바뀌긴 했지만 가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킴스 클럽 여기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진짜 싸게 팔았거든요. 24시간 풀로 돌아가고 대형 점포를 뭐 거의 한두 달에 한 개씩 늘려가는데 치킨집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생태계 교란종 같은 느낌? 당시 유통업계 판도를 완전히 흔들었는데요. 이 유통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 37살에 480평짜리 슈퍼마켓으로 시작해서 불과 16년 만에 그룹을 매출 2조 원, 재계 25위 재벌 반열까지 올려놨던 사람이었는데요. 킴스 클럽의 바로 그 킴, 지독한 일벌레였고 불도저 스타일로 밀어붙였고 그래서 유통 황제로도 불린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뉴코아 그룹과 김의철 창업주입니다. 지금까지 소비더머니 보면 성공한 재벌들 옆에는 항상 귀인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귀인을 만나기 어렵다는 데가 있죠. 바로 군대라고 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곳.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연락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뉴코아 김희철 이분의 20대는 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 대학생활부터 좀 남달랐는데요. 고려대 상대 6위학번 역도부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1965년에 고려대 총학생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시위를 주도하다가 걸려서 끌려갔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듬해에는 고려대 재적생 명단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군입대를 하거든요. 사병으로 광주 공병대에서 격리병으로 복무했는데요. 여기서 인생을 바꿀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군납공사를 하던 한신공영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여기도 주인이 바뀌었는데 한신 아파트 다들 아시죠? 이 회사를 만든 창업주와 딱 만나게 됩니다. 귀인.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었어요. 한신공영 창업주가 김희철 이분을 굉장히 눈여겨봤나 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 직후 1969년에 한신공영에 평사원으로 입사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과장으로 파격 승진을 하고요. 더 파격적인 건 그해 그 창업주의 맏딸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사윗감으로 인정받는 건 차원이 다른 건데 얼마나 신임이 두터웠으면 군 시절의 인연이 장인과 사위로 발전한 거죠. 그만큼 탁월하고 유능한 면모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부동산, 안목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70년대 초반이었는데 다른 대기업들은 강북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였죠. 백화점만 봐도 종로의 화신, 명동의 신세계, 미도파, 코스모스 모두 강북 중심인데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강남의 성장 가능성을 내다봤어요. 강남 개발 전인데 당시에 반포 쪽이 다 뽕밭이었다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잠원, 누의 집. 회사 직원들의 반대가 심한데도 다들 그 낙후된 동네를 왜 사냐? 하지만 확신을 갖고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반포, 잠원 일대 땅을 쭉쭉 사들이고요. 구반포에서 신사동까지. 그렇게 회사의 강남 진출을 주도하면서 지금도 남아있는 신반포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1차부터 20몇 차까지 시공사가 다 한신이야. 여기가 얼마나 금싸라기 땅이냐면 신반포 1차가 아크로 리버파크, 3차랑 23차가 레미안 원베일리, 얼마 전에 평당 2억 찍은, 그리고 5차는 아크로 리버뷰, 15차가 원펜타스. 이 초고가 아파트 단지의 시작이 이분이었습니다. 아무튼 한신공영 시절에 1년에 한 직급씩 초고속 승진을 계속했고요. 말단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격리 담당 상무, 감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얼마 없겠죠. 근데 1979년에 회사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뭘까요? 창업주의 아들이 대학을 마치고 회사에 들어온 거죠. 어머, 드라마 같아. 흥미진진한데요? 사위니까 한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을 수는 없었죠. 승부사같이 고민 끝에 결심합니다. 독립할 때가 됐다. 내 길을 가자. 생각해봐요.
자기가 사위인데 사장 바로 밑에까지 올라갔어. 근데 갑자기 회장의 아들이 회사에 들어온대. 이 자리 완전히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겠죠. 자, 첫 번째 안목이 뭐였죠? 부동산으로 입지를 다졌고, 그럼 두 번째 안목은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 거고 다음으로 돈이 되는 게 뭘까? 정답은 유통이었습니다. 사업 2막, 상가를 조성하자. 자기가 개발을 주도한 반포 한신 아파트 단지에 슈퍼마켓을 차립니다. 그리고 영업 5개월 만에 당시 기준으로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을 넘고요. 지금 돈으로 수억 대에 달하는 매출이죠.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과감하게 승부수를 띄웁니다. 슈퍼에서 번 돈으로 비슷한 매장을 쭉쭉 늘려서 11개까지 확장을 하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슈퍼들에서 번 돈으로 일반에 분양됐던 상가들을 하나씩 다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중반쯤에 전체 매장의 65%를 확보하고요. 여기가 어디냐?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 지금도 있는 뉴코아 쇼핑센터인데 1985년에 여기를 백화점으로 개장하고 신관까지 또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유통 사업에 나섭니다. 이 동네에 추억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뉴코아 꼭대기층에 무슨 영화관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우레메 봤다는 형들도 있고 심영래 아저씨 나오는 거 저도 어릴 때 본 기억이 있는데 영구와 땡칠이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분의 부동산 안목은 90년대 들어서 다시 빛을 발하는데요. 58 부동산 조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땅값이 오르니까 대기업들의 신규 부동산 매입을 아예 막아버린 거죠. 롯데나 신세계, 현대, 유통 대기업들이 신규 매장을 확보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를 때 반대로 와! 호재다! 그 틈을 파고들면서 평촌이랑 과천 쪽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땅을 대거 사들입니다. 이게 또 나중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발판이 됐고요. 하지만 또 동시에 훗날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뉴코아가 그때는 대기업이 아니었으니까 대기업들을 못 사게 하니까 옳다구나 하고서 다 산 거죠. 1990년대 초반에 한신공영이랑 뉴코아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뉴코아 그룹은 뉴코아 백화점, 한신공영 유통부문은 한신코아 백화점. 이제 김희철 회장은 본격적으로 유통사업에 올인을 하는데요. 박리담회를 바탕으로 해서 무서운 속도로 새를 불려나갑니다. 기반은 아까 미리 사둔 땅들, 본즈는 서울 잠원동에 두고 빠르게 멀티를 확장하듯이 점포를 늘리고요. 저그에서 해철이 막 늘리듯이 엄청나게 늘린 거죠. 뉴코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얼룩말 마크. 초원을 질주하는 얼룩말처럼 수도권과 신도시로 또 전국으로 뻗어나가는데요. 이 얼룩말 마크가 김희철 회장의 42년 말띠에서 따온 거란 얘기도 있고요. 1994년부터 3년 동안 17개의 매장을 오픈했다고 하고요. 가까이에 있던 삼풍백화점과 함께 강남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이저 백화점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1995년 창고형 할인마트 킴스클럽을 설립합니다. 프라이스클럽에 이어 두 번째로 창구형 할인 매장인 킴스클럽의 개장을 서두르며 가격 파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킴스의 킴이 김희철의 킴이라는 기사도 있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창고처럼 쌓아놓고 판다는데 너무 쌌고 더 싼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은품도 드릴게요. 뭐 이런 제도도 있었고요. 가격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할인점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거든요. 야, 이거 뒷감당이 될까? 너무 싸게 파니까 출혈 아닌가?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였어요. 국내 최초로 24시간 연중 무휴 매장을 운영했는데요. 이것도 파격적이었죠. 심야 데이트 코스로 각광을 받았고요. 열대야 때는 그냥 피서지. 그리고 사훈, 유명했는데 삼촌떡도 싸야 산다. 기업 모토 치고 진짜 파격적이죠. 나중에 바뀌긴 했는데 속담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아무리 친한 사이도 비싸면 안 산다. 싸야 산다. 박리담회. 유통 단계를 줄이고 많이 들여서 싸게 팔자. 예전에 배추 파동이라는 게 있었을 때는 유인 상품으로 김장 배추를 포기당 100원에 팔기도 했고요. 미끼 상품이라고 하죠. 요구르트가 10원, 캔커피 100원. 근데 이게 나중에 유통 질서를 어지럽힌다.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파격적인 게 많다고 했잖아요. 회사 문화도 독특했습니다. 학력, 서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고졸 출신 30대도 바로 백화점 본점장, 부장 출신도 바로 사장, 뭐 그런 일도 많았고요. 인사 파괴, 그런 걸 진두지휘한 게 김희철 회장이었는데요. 휘둘렀다는 게 아니라 본인도 늘 현장에서 뛰었고 거의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직원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킴스클럽은 개장 4개월 만에 회원수 10만 명을 돌파했고요. 1년이 안 돼서 30만 명. 뉴코아는 1995년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의 산풍이 무너졌는데 뉴코아는 거침이 없었어요.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진출하고요. 창업 15년 만에 연매출 2조 원을 찍고 30대 재벌 그룹에 진입합니다. 18개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재계순위 25위까지 올랐고요. 하지만 빠른 성장의 후유증도 엄청났습니다.
당시 기사들 찾아보니까 뉴코아 중역들 잇따라 2번 1년 동안 15개의 점포를 개설한 결과 사장, 전무 뭐 다 쓰러져서 줄줄이 앰뷸런스 타고 실려간 거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런 기사까지 나왔겠어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니까 진짜 부서진 거지. 근데 임원들만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회장 본인도 갈아 넣었어요. 밤 12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고 휴일도 없고 오죽하면 17년 만에 휴가를 갔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주변에서 하도 안 가니까 친구들이 억지로 티켓팅을 해줬다고. 회장이 이러니까 임원들은 8시에 출근해서 자정이 넘어서까지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새벽에도 출근을 하고 임원들이 약보따리를 싸가지고 다닐 정도였다고.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가 불타고 있었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입지에 점포 추가, 또 추가. 1년에 15개면 3주 반에 1개씩 점포를 오픈한 꼴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물을 올리려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공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국내의 대기업들이 유통시장에 하나 둘 뛰어들고 파이는 점점 줄어들고 현금 흐름은 말라가기 시작하는데 자기 자본 없이 빚을 내서 공사를 강행합니다. 당시 뉴코아 그룹의 부채 비율이 1000%를 넘었고요. 운영 중인 점포가 32개가 있었는데 그만한 나대지가 또 30개나 있었다고 하고요. 무슨 얘기냐? 언젠가 개발하려고 사둔 땅이 엄청 많았던 겁니다. 부동산 투자도 너무 무리했던 거죠. 안에서는 사람들 실려나가고 서서히 금이 쫙쫙 가고 있었는데 바깥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진 겁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고요. 결국 부도 신청, 직원들이 발벗고 나섰는데요. 우리 회사 살려보자. 모금을 하고 계열사 미분양 아파트 같은 거 팔고 오피스텔 팔고 일주일 만에 260억을 모아서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써봤지만 결국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계 순위 25위인 뉴코아 그룹이 화의 신청을 한 데 이어서 오늘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뉴코아는 결국 무너졌고요. 2003년 이랜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김희철은 자신이 만든 유통 제국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과도한 점포 확장과 무리한 대출, 독선적인 경영, 지탄을 받았고요. 2003년 말 공적 자금 비리로 구속되면서 부도덕한 기업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석방된 뒤에 재기를 시도했는데요. 이미 시대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칩거 모드로 전환해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요. 뉴코아라는 이름, 킴스클럽이라는 간판은 지금도 남아있지만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흔적까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요. 그가 만든 공격적인 할인 정책과 창고형 매장의 운영 방식, 그리고 싸야 산다는 유통의 본질까지 끝없이 달리지 않고 한 번쯤 멈춰서 숨을 돌렸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업계를 뒤흔든 그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유통 혁신의 틀은 여전히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